저는 원래 이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한 7, 8년 정도 이제 교수를 좀 있다가 교수도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을 세웠는데 또 과거에 좀 약간 이제 건축가로서의 공간 전문가제 설계 그 건축사 사무소에 좀 이렇게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도시 기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저도 제 머리가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인천, 부산, 제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님이나 뭐 도지사님이 다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4개 도시에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방금 이제 원장님이 그 기하급수학 이렇게 기하급수의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이 책이 2017년도 6월 1일 날 출간했는데 이때 이제 주된 내용이 기하급수의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이때 이제 이 스타트업 카르텔이라는 게 한마디로 스타트업 군이 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이제 책이 6번째 책이거든요. 변종의 늑대라는 책이 이 다음 책 이게 5번째 책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쓸 때 뒤에 보시면 이제 책 쓰는데 보통 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5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2016년도에 사실 이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유명해졌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근데 제가 한번 보세요. 책이 출간이 6월 달에 출간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작업을 했죠. 이 책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뭐 저도 재단을 이렇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제 경영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북극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북극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이란 말을요 201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디캠프가 굉장히 그때부터 활발하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6번째. 이게 사실 저를 요즘에 먹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완전 사실 한 시간당 200만 원씩 받으니까 여기는 원장님 좀 적게 주시더라고요. 공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오지 말까 하다가 멀기도 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떠나서 농담이고요. 사실 이 책을 2019년 12월 달에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6번 쓰니까 이제 제 인생의 어떤 경영 방침도 그래요. 결국 딥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사유를 해야 된다. 그죠?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북극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경영자의 디시전 메이킹이 확실한 건데 어쨌든 이게 완전 초대박이 사실 났습니다. 사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고등학교 기업가지 교재에 또 수록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또 벌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시장님 6명을 만났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저를 이제 뭐 공공에서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 경상북도 제가 고향이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서울말과 포항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게 섞여 있을 텐데요.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미래 경제가 달렸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스타트업 카르텔과 변종의 늑대 그리고 뭐 대학, 민간 이렇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저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 인천, 저희 집이 인천 청라입니다. 요즘 집값이 막 청라 송도 막 핫한 곳에 집을 3년 전에 샀더니 한 10억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돈이 막 들어와요 그냥 계속. 그런데 인천이 여러분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가 있는데 서울보다 인천은 한 7년 정도 낙후됐어요. 서울 경기 중에 인천은 굉장히 왜 낙후된지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부산이 한 5년 정도 낙후됐어요. 대구가 제가 봐도 한 5년에 7년 정도 낙후됐고요. 그리고 제주시는 한 5년이고요. 제주시는 특별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라든 전기차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4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근데 또 제가 또 서귀포시를 개척했어요. 서귀포시를 개척했더니 거기는 한 12년 거의 조선시대 요즘 태종 이방원처럼 아예 그 정도의 완전 불모지 그런 곳에 이렇게 한 3년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비교 분석이 다 되는데 사실 우리 대구도 제가 뭐 하여튼 아시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아까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기업인들 많이 계시지만 이 높은 수준의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 이 디지털로 대전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GE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뭐 잭일치 회장이 이런 말 했죠 예전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저 밑에 말단사원 인턴까지 이해를 하는 게 이 소통이 되는 게 우리가 기업이 커지면 그런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모든 게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공공은 공공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이 변종의 늑대 책 잘 지었지 않습니까? 섹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거의 사이드 잡이 작가죠. 이제 거의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건데 이 늑대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요. 책 제목을 지을 때는 원래 이렇게 새벽에 탁 일어나서 뭔가 저도 새벽에 글을 쓰니까 이게 늑대가 어느 날 스타트업 같은 거예요. 왜? 무리를 이루고 있고 공격성이 굉장히 다윗이 골리앗이 무찌르듯이 늑대가 무리를 일으키면 무리를 지어서 큰 뭐 곰도 무찌를 수 있고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사실 변종은 뭐였냐면 사실 변종은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정말 놀라운 이게 왜 이래 됐냐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2020년 2월 달에. 근데 이 책은 2019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19페이지에 제가 코로나가 들어오기 3개월 전에 이 책은 써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 책은 1년 전에 코로나 얘기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독자들이 써놨습니다. 저분은 김 대표님은 김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말입 전염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얘기하는 이게 기하급수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보세요. 기하급수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까 코로나 이거를 이렇게 전파력과 확산력이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글로벌 팬데믹이 온 거죠. 누가 이렇게 될 줄 아직도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오미크론에.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변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늑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변종의 늑대. 그래서 스타트업이 변종인 만큼 전파력과 확산이 강하다. 이게 오늘날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유니콘 얘기를 좀 더 해달라 해서 조사를 다시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늘어나고 있어요. 18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지금 기준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뭐 두나무, 토스 뭐 아시는 분들 있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졸업한 것도 있어요. 졸업한 것까지 합하면 상장이 돼서 졸업한 건 27개더라고요, 보니까. 27개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기부 자료까지 내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것까지 여기 밑에 보면 27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니콘은 1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0년이 안 걸린다는 거죠, 문제는. 맞죠? 이게 이제 아까 기하급수 우리 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그리고 미국은 현재 489개 유니콘 그리고 중국은 171개 그리고 인도가 53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책 쓸 때 2년 반 전에 쓸 때는 인도가 17개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세계 10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뭐 세부 설명은 좀 넘기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자금이 넘쳐나요. 맞죠? 뭐 정부 자금도 넘쳐나고 돈이 돕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명이 나는 거죠. 아까 우리 원장님 아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우리 기업들, 우리 여기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님들 신사업 발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내부 자원이 아니라 외부 자원. 그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지금 우리도 저희 이수그룹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부 자원을 얼마나 잘 그걸 저는 그래요. 자, 용병제도다.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용병 타율 3할 치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를 외부 자원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핵심인 거예요. 같아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조 매출 달성하는데 과거에는 20년, 30년 걸렸으면 지금은 뭐 투자받고 어떻게든 한 5년에서 7년이 된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변종의 늑대 2가
지금 이번에 이 출판사가 좀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우리나라 넘버원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초격차, 뭐 에너지 버스, 뭐 이런 그 포노 사피엔스 이런 이제 출판사인데, 그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이제 출간을 합니다. 다 썼습니다, 이것도. 다 써가지고 5월달에 이제 나오는데 심화편이죠. 이거 다음 넥스트.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미국의 유니콘은 여러분 몇 년 걸리냐면 2,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제 기업이 이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우리 기업의 빠른 속도, 아까 속도 얘기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스피드, 속도입니다, 속도. 두 번째가 구조의 충격. 세 번째가 레인지, 범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초연결. 이 세 가지를 이 기업에 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책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불러주신 분이 창업진흥원 그 김광영 원장입니다. 김광영 원장님이 저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김 대표 좀 와서 대전까지 와서, 이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였죠. 2월 달에 창업진흥원 전 직원을 불러놓고 강의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줬어요. 근데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죠. 왜?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업을 굉장히 정말 기업가를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들, 그럼 소기업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스타트업 이렇게 근무하는 우리 대학에 있는 뭐 우리 공공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기관들이 있어요. 이 지원기관의 그 담당자들이 사명감이나 이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근데 이런 일을 넘어서서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다. 스타트업은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부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가 이번에 채용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업을 중요하게 보고 크게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시족과 판교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공무원, 근데 최근에 뉴스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즘 구급 공무원을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왜 진짜 그 똑똑한 애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엄청난 조직 문화에 그 무거운 조직 문화에 못 견디는 거죠. 금방 사표를 써버리는 거죠. 월급도 적게 주고 이러니까. 자,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저도 한양대에서 가르칠 때 우리 한양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나중에 졸업하면 어디 갈래? 10명 중에 5명은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업, 공기업 이런 순위였거든요. 근데 한두 명 정도가 난 창업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한양대가 공대들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판교와 테크노밸리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직방 이런 판교족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늘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18개였는데 제가 15개까지 조사했을 때 유니콘 중에 우리나라 유니콘 중에 서울대 출신이 50%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스타트업도 더 잘한다. 이렇게 좀 약간의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자리 천국을 만들어내다. 뭐 아까 전에 뭐 많은 기업들을 얘기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비비크림 들어보셨죠? 비비크림. 저도 박사 동기분이 여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인데 물어봤어요. 이게 13년 만에 이렇게 1조 원대 인수가 됐답니다. 닥터 자르트가. 근데 원광대 건축학과 나온 친구예요. 매형이 이렇게 의사. 그래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하고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낸다는 거죠. 뭐 아까 넷플릭스는 얘기했어요. 근데 뭐 저는 이게 그 코로나 때 최대의 수혜를 받은 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저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독점을 했잖아요. 사실은 뒤에 보면 이게 98%를 작용했어요. 사실 저는 이 배달의 민족 때문에 그 소비자위원회에 제가 불려갔어요. 제가 그 종로에 있는 그 소비자권익위원회에 불려가가지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대표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야. 한 3번 불려갔어요. 근데 갔더니 누가 앉아있는 줄 아세요? 소상공인협회 협회장, 프랜차이즈 협회장 전부 다 있잖아요. 와, 제가 완전 적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아먹힐 것인가
먼저 먹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대기업이 경영하던 방식을 살펴보면 계획과 예측이 가능했다. 그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을 계획하고 판매를 예측한 다음 최대한 근사치의 마진 경영에 빼대었다. 과거에 한 해를 계획을 세우면 2, 3년 동안은 그 계획의 기조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어떨까? 변조의 늑대들이 습격으로 어퍼컷을 맞고 전세를 뒤엎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타트업들이죠. 아까 유니콘들이 뭐 토스, 배달의 민족, 뭐 크래프톤, 야놀자 이런 것들이 야놀자도 이번에 2조 투자 받았죠. 김정현 대표님. 자, 카카오뱅크 여러분 토스 이런 것들이 제가 오전에 하나은행 그 TI라고 데이터 센터 팀들하고 뭐 이렇게 그 미팅이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제일 겁내는 게 이런 카카오뱅크하고 토스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변종의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한 방에 이제 왜 은행권도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명태 제일 빠르잖아요. 은행권들이. 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사업을 그대로 기조를 이어가다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금방 어퍼컷을 맞고 전세가 바뀔 수도 있다.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이폰 나와가지고 판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소기업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500개 정도 한 심사를 합니다. 내일 또 지금 하루 종일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딱 보면요. 저희가 투자했는 기업이 한 직원 3, 4명이었는데 진짜 2, 3년 만에 직원 100명이 넘어가요. 2, 3년 만에. 매출이 막 한 100억이 막 뛰어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속도와 전혀 다른 그래서 이 디지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의 방식을 지향하다가는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다. 혹시 아날로그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아날로그의 원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저도 농담 한번 해봤어요. 저도 명강사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는 이게 결국 안 하니까 우리 뭐 하나 디바이스 하나 사도 뭐 요즘 어렵잖아요. 모든 게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디지털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로 잠깐 가겠습니다. 글로벌로. 여러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몇 살이 됐을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39살이 됐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36살에 됐습니다. 진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젊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다 청년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관광하고 그냥 앉아서 돈 벌겠다. 이런 마인드가 프랑스 청년들의 마인드.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여기도 귀족 노조가 있어서 노란 조끼 기억나시죠? 막 모든 게 이제 반대, 무조건 반대. 이런 이제 그런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경비실 지원조차도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환경미화원에 여러분 아시죠? 석박사 지원하는 거 알죠? 공무원이니까.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젊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기업 위주로 갑니다. 친기업 위주로 가고 그리고 청년들이요 창업을 해라. 스타트업을 하면 그때 도와줄게 해서 복지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 지원을.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하고 창업부문에 대대적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바뀌다가 코로나가 다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전 그 대통령이 라프란치 테크를 통해서 유럽은 이제 청년들이 그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소하게 만들어줬고요. 정부는 그렇게 했고 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꼭 가시면 이제 코로나 풀리면 스테이션 F를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셔가지고 이게 자비엘 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3,2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거예요. 그거를 뭐 전체를 다 스타트업 센터로 만들었죠. 스타트업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한 1,000개 기업을 들어오게 하고 AC, VC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의 런던에 아시죠? 뭐 공단에 거기 도시 재생한 테크시티를 그 재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청년 스타트업들이 테크시티로 갔었는데 이걸 만들고 블랙홀로 빨라들이기 시작했죠. 프랑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1호가 어디 나왔는지 압니까? 인천에 스타트업 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저쪽에 또 우리도 송도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갔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나라 2호, 3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파리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기차역을 재생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 생태계 기획자가 공간을 설계하고 정부가 뒷받침 스타트업 주인공의 도시 재생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책을 쓰고 난 뒤에 그 지자체 시장님한테 항상 그랬어요. 스타트업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려면 스타트업과 도시재생 그리고 스마트 시티 요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윗단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을 미래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줄 사람이 있죠. 왜 인식제는 아까 마인드셋 총장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인천하고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에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시에서 다 예산 대줘가지고 김 대표님 말 맞다. 이래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재집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메이크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자 우리 인도는 스타트업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인도가 17개 했는데 2년 반 만에 57개가 됐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구미에 1조 넘는 기업 가치라는 기업이 여기 만약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게 한 3개만 있어도 구미 먹고 삽니까? 못 삽니까? 먹고 삽니다. 맞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니콘이요. 우리나라에는 서울, 경기에만 있습니다. 18개가 다. 부산도 없고요. 대전도 없고요. 광주도 없고 제주도도 없어요. 인천도 없어요. 다 서울, 경기에만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은 있는데요. 전문성이 꽝입니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원장님은 똑똑한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그분들도 역량은 다 있어요. 왜? 들어오기는 좋은데. 근데 이런 미래의 4차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는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우리도 한 여기서 3년 정도 굴러야 그때 이제 눈을 뜹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분들 순환모지가 한단 말이에요. 1년 있다 눈 뜨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우리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 되면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약간 공약 조금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인구가 한 12억 된다 칩시다. 그리고 구글, MS, 어도비, 펩시 모든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인도 출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유대인 다음으로 인도 출신이 강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할까? 여러분 코딩 얘기 나왔죠. 인도가 이제 IT에 강한 강국이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재작년인가 구글 우리 퓨처 컨퍼런스 여는데 작년 초에 구글 엔지니어를 온라인 언택트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근데 그 구글 엔지니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코딩은 배울 필요가 없대 이제. 아니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요 2019년도에 코딩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어요. 2019년도에. 근데 구글 엔지니어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대. 왜? AI가 있으니까. 완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래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공을 들여 수학 국영수 공부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구글 엔지니어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얘기들 고민이 많더라고요. 인도의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뭐 우리나라에 스카이 가듯이 IIT를 가기 위해서 MIT 같은 데죠. 인도 공과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들도 스카이 하듯이. 그런데 여기 갔어. 우수 자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제가 책 쓰려면 얼마나 자료조사를 많이 하겠어요. 10명 중에 9명이 다 미국 가버려요. 다. 그래서 CEO들이 미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총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우리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이번에 부산대학교가 75%가 자퇴한 거 아세요? 신입생 75%가 자퇴해버렸어요. 경북대학교도 아시죠? 5년 동안 3년 동안인가 5,000명인가 3,000명인가 자퇴했다잖아요. 다 수도권에 가요. 사실 수도권에 와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경쟁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고민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꾼 게 바로 벵갈루루를 만든 거예요. 벵갈루루.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 거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잘 공간을 잘 만들어서 했더니 결국은 미국은 어차피 경쟁도 치열하고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인도에 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 남는 인프라를 잘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창업 국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핀란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핀란드 하면 노키아. 그냥 넘어갈게요. 노키아, 사우나, 자일리톨, 앵그리버드 맞죠? 다 기억나시죠? 핀란드의 최고의 강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었죠? 2012년도에 노키아가 몰락했죠. 그래서 핀란드 인구가 한 550만에서 570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 같은 게 망했으니까 이제 다 망한다 그랬어요. 한 3년 동안은 경제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 이게 아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퇴직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파산하고 퇴직 나온 공무원들이
알토 대학교 있잖아요. 핀란드의 스타트업 대학. 그 대학의 학생들하고 시니어와 주니어가 손을 잡고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 스타트업으로 위기를 극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 와서 그때 나온 게 바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 뉴딜에 뭐가 있죠?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있잖아요. 그게 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선 나라가 또 하나 있어. 여기 보면 핀란드 바로 옆에 에스토니아, 바로 물 건너 한국과 일본처럼 이게 30년 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련에서 지금 이 러시아 이 문제 있는 놈들 이 망할 놈들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와. 근데 이 러시아에서 독립을 했어. 30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지금 네 번째 대통령인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이 나라는 물 건너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 했듯이 핀란드를 바라보니까 창업으로 먹고 사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보다 좀 공부를 더 했겠지. 스터디를 더 했겠지. 그래서 야 우리는 이 미래가 디지털이 되겠네. 디지털 국가가 되겠네. 그래서 얘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국가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투표하잖아요. 우리 지금 투표장 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보다 IT가 발달해서 카카오톡으로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블록체인도 돼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뭐 규제나 여러 가지 그게 보완이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러면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냐? 있습니다. 여긴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그것도 5년도에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행했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유니콘이 여러분들 서울에만 있댔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18개가 있댔는데 근데 이제 광역시는 거의 없다라는 거야. 지금 뭐 대구나 뭐 부산이 없는데 여기 인구가 부산 가면요. 우리는 인구가 작고 뭐 역량 있는 대학도 없고 뭐 또 제주 가면 또 제주대로 광주 가면 광주대로 다 핑계를 다 대요. 청년들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정말 안 될까? 우리 대구 구미 정말 안 될까? 그거 아니에요. 돼요. 이게 왜 되냐면 보세요. 130만 명이면 그냥 소규모 광역시잖아요. 여기에 유니콘이 3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스카이프. 여러분 잘 아시는 스카이프. 그리고 트랜스퍼와이즈. P2P 업체입니다. 그리고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요즘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로봇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이 3개가 130만 명의 유니콘이 있으면 여기는 그러면 에스토니아는 먹고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에스토니아는 하루 만에 전자영주권과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해외 법인을 하루 만에 내줍니다. 약간 조금씩 법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간소화 시켜놨어요. 그것도 한 50만 원만 내면 100유로, 200유로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내면 전자영주권을 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제주 서귀포에 내려갔어. 그 내보고 다 제주시에서 하래. 본사를 만들려고. 근데 난 서귀포 간다. 제가 이제 늑대거든요. 제가 면적이 늑대. 나는 무조건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일을 안 해요. 제가 다 개척해야 돼. 그래서 서귀포 가니까 인구가 18만. 다 50대 이상이 70% 인구가. 청년 하나도 없고 대학도 하나도 없어. 근데 3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 작년에 시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작년 또 연말에 제주도 명예도민까지 선정됐어요. 왜? 이유는 뭐? 단 하나. 창업도시로 바꿔놨다. 도시를 바꿨어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완전 이제 거의, 여러분, 제주 텃세 아시죠? 괜당족 알죠? 제가 가지고 처음에 고발하고 막 이랬거든요. 와가지고 자기들 밖으로 빼간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공무원 수준으로 거의 서귀포 일대를 총괄하고 있어요. 좀 있어 보세요. 제가 3년 안에 거기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는 그냥 제가 다 일을 해줘요, 그냥. 사명감으로. 우리 재단에 그냥 사회공무원이라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는 대학도 없습니다. 청년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미 그게 필요합니다. 대학 잘해야 되고요. 대학 굉장히 잘해요. 대학 주변에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조센터 또 그걸 이끌어가는 대구시, 구미시 이런 데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이 디지털 생태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인들이 하나 한 뜻으로 모여줘야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고 엑셀레이터가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대학의 기본인데 이걸 잘 몰라요. 전 박영선 장관이 저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스타트업에 성공시킬 수 있는 생태계 핵심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간입니다. 공간. 여러분 기업의 사무실 공간을 다 바꾸세요. 공간을요 코워킹 스타벅스처럼 바꾸세요. 그러면 MZ세대들의 그 Z세대들의 아이들 똑똑한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 공간부터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공간부터 바꾸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즘 애들 보세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죠? 귀에 꽂고 스타벅스 가서 공부해요. 근데 우리 사무실은 형광등 켜놓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우리 서귀포에 스타트업 베이라고 제가 만든 데가 있어. 한번 뭐 전국 기관에서 많이 왔어요. 와보시면 저는 아예 클럽을 만들어놨어요. 클럽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15개국에서 왔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생각의 어떤 발상의 전환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에 있던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은 저도 포항 출신이잖아요. 고향이. 포항 가니까 대화 안 됩니다. 제가 또 포항 출신이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와서 내려와서 했는데 예수님도 고향 가서는 대접 못 받는다고 학생 취급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런 어떤 이게 훌륭한 선생님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9회말 마무리 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역량 우리 357개 중에 탑티어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한 5%. 우리나라는 351개 15개가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가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라이머라든지 메시어 엔젤스라든지 저희들도 보면 경쟁률이 스타트업 모집하면 기본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완전 줄을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사실 여기 몇 개를 투자를 했는데 50배가 났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사업이나 어떤 외부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M&A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마다 잘 나가고 있고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 캐피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컴퍼니 빌드입니다. 컴퍼니 빌드. 그게 아까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 개념이고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이렇게 한 4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자마자 벌써 3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40억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투자도 막 받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워렌 버핏이 만든 버크웨이를 벤치마킹 한 게 바로 독일의 로켓 인터넷.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진행을 해야 여러분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신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원장님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사실 좋은 알짜배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여튼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뭘 들으시냐면 이것만 들으세요. 제가 업종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2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바라봤는 거 맞죠? 어떤 분야에 찍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작년 상황인데 쭉 있는데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뭐 내가 또 이게 사실 아세안 10개국에서 저를 이렇게 과기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영어로 그냥 이 전체를 팬데믹 상황에서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제 조사해달라고 제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게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하고 피치북이 52개 스타트업 펌. 자, 그리고 $300 밀리언, 3천억의 VC 인베스터들이 투자한 종목들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이거 보셨죠? 여기에 하나 봐야 돼, 여기. 딥테크 분야의 빠른 성장이다. 이거를 봐야 돼. 이게 근데 저거하고 맞아떨어져요. 내가 비교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자, 원장님이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합시다, 이거. 나중에 이거는 좀 이분들이 그 신사업 아이템에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컨슈머 서비스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그 성장한 분야가 여러분 어딜까요? 나오죠? 에듀테크입니다, 에듀테크.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교육이. 우리가 언제부터 다 온라인 이렇게 줌을 쓰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에듀테크, 이 컨슈머 서비스 이쪽이 굉장히 그리고 중국의 뭐 유엔푸다오라든지 주에방이라든지 이런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중국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커머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딜리버리 서비스가 굉장히 떴죠. 맞죠? 우리도 맨날 저도 집에서 이제 쿠팡으로 주문하죠. 맞죠? 다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런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토코피디아라든지 인스타카트라든지 딩동 전부 다 유니콘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가 뭐 있었냐면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부동의 1위가. 이게 그 전 단계는 전부 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1위야. 인천 송도에서 이번에 K-바이오랩 허브 국비 사업을 2,500억을 유치했거든요. 저도 뒤에서 서포트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2,500억을 유치하는데 그 핵심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는 정말 뭐 건강이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아까 뭐 모빌리티, 그 총장이 모빌리티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모빌리티가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 보면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가 그대로 벤치마킹 회사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랩입니다. 싱가포르의 그랩. 이 그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랩이 데카콘입니다 거의. 그리고 쿠팡만큼 100조를 갑니다. 근데 이 그랩이 여러분 원래는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정부가 제대로 안 도우니까 본사를 이전해가 싱가포르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만약에 그랩 같은 게 여기 있으면 끝나는 거죠. 구미에 있으면. 근데 그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때. 그 2년 만에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타트업이 있고 스케일업이 있잖아요. 스케일업의 진수를 보여준 게 바로 그랩입니다. 그랩이고 인도네시아의 고잭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똑똑한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10년이 안 걸렸어. 근데 하나가 왜 그랩은 시작하면서 2년 만에 어떻게 했냐면 아세안 10개국에 8개국에 바로 진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의 속도를 확 보여줬어. 근데 인도네시아의 인구 4억 5천이라는 인도네시아 그랩이 여기 못 들어갔어요. 우버가 얘들한테 다쳤어요. 하다가 현지화에 좀 적응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랩과 고잭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결국 모빌리티인데 여러분 이 그랩과 고잭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보세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첫 번째 라이프 앤 스타일. 맞죠?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뭐 익스프레스, 카카오 뭐 푸드, 카카오 뭐 지금 골프 뭐 다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로컬 상권 건드렸다고 이제 죽었지. 근데 얘들은 가능하죠. 법과 규제가 거기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들이 집중한 데가 파이낸스예요. 파이낸스. 맞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랩이요.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그랩 여기 딜리버리 쪽이 아니고요. 그랩페이에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파이낸셜, 라이프 앤 스타일, 모빌리티.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처럼 그랩 좀 전에 아까 보셨지만 여기 승차 공유 이런 부분들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들이 다 돈을 법니다. 제가 좀 더 시간만 있으면 사실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얘들을 잘 들여다보면 저는 여러분 주식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식 성공하는 비결을 알았어요. 되게 갑자기 눈동자가 커졌어.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주고 갑니다. 안 하는 겁니다. 어제 맞죠?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요 작년에 공부를 하도 하다 보니까 샀어. 드디어 샀어. 제가 처음으로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샀어. 뭘 샀냐면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알테라 알죠? 이제 근데 뭐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나 했는데 근데 확 떨어졌죠 지금. 다시 또 그때는 막 올라가다가 근데 한 5년만 저는 지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경제 상황이 도와지면 이런 플랫폼 IT 기업들이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여러분 이 핀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권이 지금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게 이제 저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메타버스 아까 메타가 메타버스 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왜 그렇게까지 도전을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블록체인하고 NFT가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제2의 인터넷이 될 거다 이게.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종목이고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아까 AI와 4차 산업 빅데이터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맞죠? 이게 데이터 솔루션 업체, 미국의 그 스노우플레이크, 이거 뭐 유니콘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베스핀 글로벌 같은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표님하고 공도 치고 같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요, 여러분 빅데이터 게임이죠. 맞죠? 빅데이터 게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빠른 속도로 만드느냐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뭐 오큘러스 이런 뭐 지금 VR, AR, MR, XR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상세계, 제가 이제 컬럼을 이번에 뭐 저도 이제 늘 쓰고 있는데 이제는 가상과 현실에서 같이 돈을 버는 시대다. 그런 시대가 온다. 가상에서도 똑같이 현실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아까 원장님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펜싱 막 하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영역, 버추얼 리얼리티와 이 영역을 가상과 현실의 영역을 어떻게 돈을 벌 건가를 빨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내부 자원으로 할 게 아니라 외부 자원. 그 제가 아까 강의 들으면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있네. 그냥 원장님도 책 쓰셨잖아요. 저도 작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희 재단도요, 3년 만에 우리가 탑10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속도감 있으니까 그냥 엑셀레이터 그냥 확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프롭테크, 이 부동산. 그 다음에 게임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넷플릭스의 넥스트 시장이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의 넥스트. 여러분, 그겁니다. 틱톡처럼 쇼폼. 이제 젊은 애들이 어떤 MZ세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짧고 간결해야 돼.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까 쇼폼이야. 이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거다 해서 게임 미디어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역이 이제 아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2030년까지 8만 명, 그렇죠? 80,000, 8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이게 그렇게 앙트로프리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범수가 이번에 요거 다 먹은 이유가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너희가 혁신기업이라 그랬고 로컬 상권을 먹냐? 그게 앙트로프리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스타트업은 우리 IT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중견기업이시든 우리 다음 세대 뭐 2세 오너시든 스타트업에서 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거 3년에서 5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이 되는데 이거를 외부에 전문가하고 손을 딱 잡아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생깁니다. 그게 미래를 먹고 사는 거다. 그리고 업종은 이런 데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어요. 팬데믹 종료됐어. 우리 언택트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냥 온오프 제가 5대5로 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포스트 코로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컴퍼니 빌더까지 갖고 가야 된다. 투자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AI와 DNA, 데이터와 어널리틱스. 이건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정책 흐름을 쫓는 전략. 이거는 이제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된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갖고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냥 끝났어요. 이제 더 시간이 안 돼. 제가 좀 가야 돼서 이제 마지막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제 책 읽어보세요. 결론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저는 하여튼 와가지고 그냥 짧게 임팩트를 좀 드렸는데 그 스타트업이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한번 올해도 잘 지켜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